아 그거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뭐 많아요 여기저기. 아 진짜요? 태민은 근데 제가 본 거들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춤이. 어. 약간 태민이- 기쁜 저 사람 뭐야 하는 웃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방송을 빨리 들어가야겠다. 죄송한데 미쳤어. 저까지는 얘기해야죠. 맞아 그다음에 맞아. 사실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맞아 이거 그렇게 저- 판을 깔아. 맞아. 내가 근데 안 돼. 물어봐달라는 안돼. 거잖아. 열면 한 10분 15분 간단 말이야. 안 돼. 이거 물어봐달라는 그냥- 거잖아 이거는.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네. 저는 계보가 되게 길어요. 네. 네. 아무로 나비에부터 시작했다. 아.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귀신데 진짜 귀신데. 아무런 남이에부터? Can you celebrate 아시죠? 네 아니 알죠. 대박이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감이다. 네, 네. 아 나중에도 제대로 이미 얘기해 버블까지 주세요. 올라가야 돼. 네. 너무 앞으로 갔는데. 아 어지럽다. 네. 약간 근데 나는 약간 그걸 좀 이해 못 하거든요. 아이돌 팬덤을. 아. 팬덤 문화를. 근데 싫어한다는 거밖에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황인수 작가님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좀- 문화 방식이. 그게 싫거나 당연한 없어져야 거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라 이 대화를 길게 끌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안돼 그 아니 이거 별개로 이 얘기랑 별개로도 작업 내기나 작품 내기 할 때도 좀 성향이 그런 성향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너무 파고들고 계속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그러지는 아니라 않아요. 그 안에서 그냥 그 적당한 선 안에서 그거를 탐구하고 음.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걸 좋아하시지 막 깊이 있어 이 사람의 부모님은 누구일까? 그 정도로 관심 있지 않아 그 모든 사람은 인생에. 도대체 연애를 몇 번 했을까? 이런 것까지 관심 없거든. 그런 건 관심 없어. 자, 2022년 12월 29일입니다. 미학 탐구의 2022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도 임나운, 정다빈,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아이돌 얘기를 해서 제가 시꺼버렸어요. 제가 유진스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쟤들이 왜 갑자기 떴나?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탐구해 볼 만하죠. 유구한 맞아. 역사가 5세대 있는데 아이돌로서 그건 나중에 식사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본방 한번 가죠. 오늘 아이돌과 가야겠다. 만화. 오늘 해야 될 얘기가 길어. 네, 적당 맞아요. 그만해. 네. 자, 간단하게 어떻게 지냈어요, 다비님? 저는 종강을 했고 음, 종강을 해가지고 집에서 밀린 만화를 진짜 열심히 봤고 또 이번에 할 만화가 또 권수도 좀 있고 주변 이제 이 만화뿐만 아니라 이 작가의 다른 만화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쭉 다시 보고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방학이잖아요. 네, 완전 했어요. 연말인데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일본에 가 있어요. 에? 아 진짜? 거의 지금도 일본에 가 있고 그냥 하루 걸러 하루 맨날 출국하는 하긴 또 이런. 이쪽 계열의 친구라는 거는. 네. 도쿄? 네, 아니, 다 그 도쿄가 있고. 이제 덕후란 얘기니까. 그러면 아 다 도쿄 가더라고. 코로나 풀리면서 다들 이제 가더라고. 제 맞아요. 주변에도 많이 가고. 다비님 모셨으면 그거 물어봐야죠. 뭐요? 성적 잘 나오셨어요? 아 네. 잘 나왔어요. 아 나 저 자신감이 저렇게 얘기할 아우, 수 재수 있나 없어. 봐요. 저 자신감이 좀 킹받죠. 네. 약간 서태웅 같은 느낌? 본인은 잘하는데 어떻겠어요? 자, 임나온 작가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평소랑 뭐 똑같이 지냈고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제가 약간 1년 중에서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뭐 파티 야무지게 피가, 즐기고 서양인의 피가 좀 섞여 있나 보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작업도 잘 하고 뭐 그러면서 지냈어요. 여전히 바쁘신 거죠? 저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내년까지 진짜 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제일 열심히 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쉬게 되잖아, 사람이. 근데 아니 이미 아바타를 2번 봤다니까. 맞아. 지금 아 진짜요? 지금 녹음일이 28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하려고 하고 영화도 아니, 볼 수 멋있어요. 다 보고 네. 태양인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그렇지 않을까. 멋지다. 열정 빼면 시체입니다. 최전 작가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도 약간 정신이 없었죠. 아바타 몇 번 봤어요? 전 한 번 봤죠. 네. 이게 약간 분한 이 기분. 아 근데 그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제가 운동을 한 지 좀 이제 한 5년 됐거든요. 이래저래 뭐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12월에 매일 어딘가를 나간 적이 있어요. 뭐 모임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지금 올해도 꽤나 오랜만에 매일 어딘가를 나갔어요. 의도치 않게 뭐 일도 하다 보니까 좀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팟캐스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매일 나가는데 그때랑 다른 건 뭐냐? 안 아팠다. 운동의 효과. 예전에는 이렇게 맛이 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딱 1월 1일 되니까 아직 1월 1일이 되지 않았지만 1월 1일 되니까 목이 나가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막 이렇게 진짜 안 진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제 만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림 그린다고 했더니 이거는 말할 일이 없지 않냐. 만화 그리면서 유튜브 하세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이거 분 보통 그 인간 강사나 뭐 이런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대결절 걸리는데 성대결절이라고. 아 진짜 어떻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 좀 이상한 기억. 근데 지금은 괜찮다. 그것이 다행이에요. 수학이다. 역시 체력이 좀 생겼다. 꾸준함의 결과.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차렸잖아요. 이제 법인사를.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회사 할 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법인사는 그렇지 않더라고. 뭐 할 때마다 은행을 가야 돼. 아, 그래서 정말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제 성질과 안 맞아서 굉장히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세팅이 안 된 거죠. 아직. 네. 그래서 적응 기간. 내년부터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혼자 일하는 것과 직원을 뽑았을 때 그 사람 월급 챙겨줘야 된다는 마인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옆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네, 지금 네. 존나 돈 벌고 있다. 감사합니다. 월급 챙겨주려고. 부담 나는 내 다행이다. 월급 못 받아 가도 밑에 직원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만 걸 다 뒤지고 있다라는 게 제 근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완전 달라지죠 삶이.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노는 게 어딨어. 갑자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네. 회사 방치 바뀌었다. 아, 가족 갑자기. 경영. 갑자기 가족 경영. 미안하다.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사이드비에 도움이 됩니까? 이러면서 막 이게 사이드비에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막 일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이 변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에 대한 현타,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돈을 지내고 덜 있는데 주고 싶고 어. 막 뿌리고 싶고. 아 그것도 있어. 진짜 신기하더라고. 돈 준 만큼 조심해요. 일을 시켜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용이 되는 건가요? 와 이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 진짜 주변에 보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 방법론은 되게 다르지만 태도적으로는 되게 예술가랑 되게 비슷해. 왜냐면은 예술가도 사실 사업 같은 거잖아요. 뭐냐면은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내놓느냐니까. 근데 사업도 사실 뭔가 음식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를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장 그리고 그 작가의 윤리적 도덕적 태도가 너무 반영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정말 이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작품을 내놔서 돈을 엄청 벌 수도 있지만 되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 컨텐츠 중에 그런 컨텐츠들 많잖아요 사실은. 네. 뭐. 근데 반대로 사업도 그런 거니까 되게 약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죠.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에 조금 줄여서 근황 토크를 하는 이유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작품을 들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청경 작가님 작품 우리가 그 방송에 올렸더니 이 댓글도 좀 달리고 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네. 그 저는 거의 매일 들어가요. 댓글란은? 댓글란도 보고 조회수랑 좋아요도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김에. 가면 항상 이렇게 나보다 먼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최지원이죠. 링크 나면 바로 하트 눌러야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라지님께서 그 청경 작가 특집 2회만 해서 좀 아쉽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맞아, 근데 좀 더 길게 했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맞아요. 다른 방송도 그 정도 했으니까. 네. 게다가 맞추다 뭐 보니까. 다른 특히 다빈 그 작가님이랑 그 세 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망가다. 망가다. 네, 망가다도 인기 많아서 후원도 맞아. 많이 받고. 네. 약간 지금 뭐랄까 지금 약간 영 플레이어 월드컵으로 치면 혼자 무쌍나무 찍고 있는 네, 거지. 묵상 하고 계시는. 네. 스테이지 하나 더 만들 거야. 거기도 다빈님은 지금 거의 쌍끌이를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아 저게 다빈님한테 많은 덕을 보고 있다.
그리고 월급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직 한 푼도 주지 않았어. 정리. 네, 자, 근데 그때 방송 말미에 저희가 예고편을 날렸어요. 우리도 한번 파도를 타보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파도를 타보자 하고. 근데 원래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큰 작품이라 언젠가 타이밍에 맞춰서 좀 시간 맞춰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공개 방송 같은 데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그게 바로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슬램덩크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앞서서 하려 그랬죠. 원래는 10월에 네, 그러니까 가을쯤에 하려고 가을에 했는데 공개 방송 마침 이런 식으로 딱 예고편이 떠서 음. 맞춰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연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딱 극장판도 빨리 개봉하게 되고 한국에. 그리고 좋았던 실제로 그 듄이랑 뭐 미야자키 하요랑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됐죠. 네. 아 이게 파도가 진짜 있구나. 이거 타야 된다. 맞아 이럴 때 해야 돼 가끔씩 라는 해줘야 생각으로 슬램덩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다빈님은 보셨죠?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전에도 네. 보셨었죠? 엄청 옛날에 진짜 기억도 안 날 때 본 것 같아요. 슬램덩크는. 그래서 그때 다비님이 처음 기억이 안 나면 저희는 더 전생에 봤나? 뭐지? 그러니까 20살 초반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신분증 2회차 보여줘요. 아니에요? 그거 그 아니야? 회귀한 거 아니에요? 회귀한 거 아니야? 만화 클래식 막내 막내 뭐 재, 병문가. 재벌집 막내 딸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봤는데 이번에 볼 때랑 엄청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또 집중해서 본 부분도 달라졌고 또 맞아. 좋아하는 캐릭터도 조금 달라져가지고 아 맞아. 캐릭터 얘기해. 나이 그 들고 점이 진짜 나이 들고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 진짜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비님이 저러는데 우리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노스텔지어야. 추억 소환하는 거야. 나온 작가님 무서우세요? 왜 같이 안 끌고 가? 왜 우리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쨌건 나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온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슬램덩크는 진짜 옛날에 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쩔었다, 되게 대박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공영 약간- 방송 아니라서 그죠? 막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건 알지만 약간 또 오지고 흐릿한 작품이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봤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다시 보니까 다빈님 말대로 보이는 부분도 달라지고 확실히 캐릭터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달아서 근데 제가 베가본드는 안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얼 같이 보니까 뭔가 그 변한 느낌이 내 모습도 보이면서 이 작가의 그런 관점 같은 것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까지 달라 보이나? 진짜. 예, 그 폭이 좀 컸어. 네. 다른 작품에 비해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슬램덩크 막 이게 진짜 연재할 때는 돈 없는 학생이니까 그리고 저는 책방에 가서 책을 안 빌렸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만화 광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슬램덩크 12권이랑 슬램덩크 26권이 있었어. 근데 20 너무 띄엄띄엄인데.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편이? 12권이 해남전 시작하는 거. 그리고 26권이 산왕전 시작하는 거예요. 정대만 3조슈 3개 막 들어가고 미쳤나 오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그건데 근데 돈은 없고 근데 그것만 한 1년 넘게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구할 수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던 기억이 있어서 안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 작가가 새로운 농구 만화를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리얼 1권을 사서 봤지. 근데 그때의 실망감. 이거 뭐야? 내가 원했던 농구 만화가 아니고 굉장히 리얼리티한 그 결국에 농구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리얼은. 맞아요. 그래서 그쵸.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가 이제 다시 만화를 해야겠다 생각한 30대 때 다시 봤는데 그때는 슬램덩크는 그냥 단순히 재밌는 만화였는데 나이 들고 리얼을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이 작가가 진짜 자기 혼을 담는구나 이 내용에 스토리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작가로서 성장하는 것도 진짜 뭔가 롤 모델 삼을 만한 사람들도 많겠다. 그리고 그 이번에 극장판 나올 때도 본인이 그 극장판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
라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뷰집 같은 것도 낸 적이 있거든요. 가우디 그 스페인 갔다 오면서 하고 뭐 공백이라는 책도 있었고 아마 만화 클래식 2편인가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고 이번에 또 보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재훈 작가님. 아, 제 차례죠? 네. 그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나지.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긴 한데 저는 되게 자부하거든요. 뭘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다. 진심. 슬램덩크에 슬램덩크 이노우에 닿게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슬램덩크는 왜냐면은 정말 너무 제일 많이 본 만화책이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말 딱 중간에 있는 만화라고 생각해요. 슬램덩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좀 거칠게 표현해서 빠르게 보는 만화와 느리게 보는 만화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느리게 보는 만화의 극단에 치면은 뭐 왓츠맨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물론 더 느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치면은 뭐 원피스나 나루토 같은 게 있고 근데 이 슬램덩크랑 저는 이와키 토시 만화 같은 게 되게 딱 중간에 있는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짝 좀 빠르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하고 이번에 또 다시 봤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거 눈물 포인트 좀 많지. 벅차올라. 진짜 눈물 벅차올라. 포인트 나는데 분명한 거 여러분이랑 달랐을 거야. 나이 들어서 저는 아니 이게 딴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도 궁금하긴 한데 너무 옛날 그 순수했던 나를 건드리는 거야. 아 맞아. 예를 들면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이게 만화의 엄청 힘인데 진짜 오글거릴 수 있는 건데 전혀 오글거리지 않고 되게 멋있잖아. 맞아. 뽕차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감성이 그렇잖아. 뭐 갑자기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어차피 다 아니까 마지막에 산왕전에서 진짜 진심이라고 이번에 소연이 좋아한다, 진짜로 좋아합니다 할 때 아시겠지만 그 순간 그게 두근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 딴 사람이 했으면 꺼. 진짜 뭐야 이거. 시파 대박.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 너무 연출을 잘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뭐 어쨌건 이게 초입이니까 인상 비평이니까 하자면은 진짜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좀 마무리하자면은 이게 좋은 작품은 시간이 흘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볼 땐 재밌고 두 번째 볼 때는 뭐 철학이 있고 세 번째 볼 때는 뭐 시간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엄청 좋았고 많이 울었다. 정말 놀라웠다. 많이 울었어. 최근에 20대 초반 다미님은 인생 3회차니까 빼고 친구들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엔가 작가 연구 수업 때 다케이코 이노우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슬램덩크 본 사람 손들어 봐랬는데 100명의 학생 중에 한 10명밖에 안 되더라고. 진짜요 이거. 맞아요. 진짜? 고전이야 고전. 아니 그래놓고 그러니까 만화를 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나도 그 생각 들었어. 아니 제가 예전에 따끔하게 호통했었어야죠. 호통 쳤어야죠. 쳐야지. 어. 뭘 따끔해. 진짜. 아니 당연히 농담이고요. 진짜 농담이 진짜. 그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벌써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는데 불과 한 5년 전만 4년 전만 해도 출판 만화책을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디지털로만 보는 거지. 어쩌면 다비님도 그럴 텐데 책으로 출판된 책을 만화로 한 번도 안 보고 웹툰 작가가 된 사람이 꽤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만화에 대한 감각이 우리랑 달라요. 그거는 뭐 시대적인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인생에 제 큰 재미를 남겨두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래 안 본 돈 삽니다 이거잖아요. 완전.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그건 아니야. 슬램덩크. 근데 받아들이는 그게 다른가 약간? 아니 슬램덩크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 이 얘기 제가 마무리하면 예. 그래서 내가 그 수업에 꼭 봐라 하면서 정말 혼신을 불태우면서 슬램덩크를 영업했거든 수업 동안.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씩 내가 그러고 나서 슬램덩크를 학교에 사놨어. 근데 애들이 한두 명씩 보기 시작하더니 애들이 울면서 날 찾아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선생님 농구 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심지어 이것까지면 얘가 7권까지밖에 안 봤어. 진짜. 근데 난리야. 그러니까 7권 좀 보다가 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오는지 내가 알아. 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그거는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진짜요?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요즘도 통한다. 이 만화가. 당연히 통하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본 눈 산다. 그렇지 않다니까. 이거는
남은 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봐야 돼. 늦게 볼수록 손해야. 근데 계속 봐도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슬램덩크 스토리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진짜 간단해요. 그냥 북산에 들어간 강백호라는 친구가 북산 고교 농구팀에 들어가서 북산 고교 그 선수들도 성장하고 강백호도 흔한 말로 바스켓맨으로 성장해 가는 그 이야기인데 열혈 성장물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건데 이야기는 심플하죠. 이야기는 진짜 간단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싸우고 이러는 내용인데 진짜 눈물 나고 그리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막 공부를 하면서 보고 나면은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연출을 했구나라는 지점들이 특히 선왕전 가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점이죠. 뭐 여러 여러 가지 신들린 것 같아. 누가 왔었어. 근데 이게 내가 그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연도 있었어요. 우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런 때 있잖아. 나는 되게 컨디션이 좋은데 뭔가 좋은 기회가 없다던가. 좋은 기회에 있는데 내가 깨달음이 아직 안 왔어. 혹은 지나갔거나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슬램덩크는 딱 너무 완벽하게 맞물린 거야. 이 20몇 건 또 가는 동안 톱니바퀴처럼. 그러면서 같이 강백호랑 성장해 작가가. 맞아. 그러면서 갑자기 팡 터져버리니까는 이거를 누가 감당하냐고 다 울어버리지. 그래서 굉장히 요즘 친구들한테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많은데 그 얘기를 좀 약간만 덧붙이면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좀 슬픈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미학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한국 만화도 이렇게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를 들면 영화나 게임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으로 치면 지금도 하프라이프를 얘기를 해. 게임 평론에서 장비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그치. 이거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몰라요?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쇼크웨이브라던가 맞죠? 그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게임 역사에서. 영화도 당연한 거지만 지금도 시민케인 얘기를 해야 해. 한국으로 치면 뭐 한여라던가.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은 뭐 히치콕도 그렇고. 왜냐면은 거기에 본질이 있고 그게 좀 재미는 없어. 고전이니까. 근데 보고 나면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종의 엘리멘트? 그러니까 본질이 거기 있어서 그걸 보면은 되게 어떤 깨달음을 얻거든요. 이게 약간 재미는 없어도. 근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가들이면 업계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 한국의 만화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전을 끊임없이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되게 도치시키거든.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래야 좋은 거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많이 바뀌어도 이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OTT 영화와 OTT 플랫폼이 많아져도 영화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드라마고 CF고. 근데 만화도 사실은 웹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출판 만화의 어떤 걸작들 한국 만화 포함해서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린 친구들도 만약 안 봤더라도 한번 볼까? 이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 근데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사실은 다 지나가고 심지어 없어져.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작가님이 하는 그런 언급이나 추천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고 사실은 이게 매체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26년 만에 극장판이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보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극장판 가서 보고 내가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아바타랑 같이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있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른들이 다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지금. 아바타를 볼까 이걸 볼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 다 봐야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정도인가? 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근데 난 그것도 있어. 이거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름을 진짜 잘 짓지 않았어요? 너무 주인공들이. 찰떡이야. 한국어로. 네, 강백호. 그래서 결국엔 영원히 강백호잖아. 그러니까 원래 사쿠라기 하나씩 우리한테는 그냥 강백호야 죽어도.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이름도 그렇고. 자기 졸업 앨범에서 네. 이름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아마 다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만화도 되게 유명해요. 이분이 했던 것들은. 그래서 그때 초기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름을 어떻게 장명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던 작품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식자 오려서 붙이던 때 원고에. 맞아. 미쳤다. 토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지금.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세요? 알아요. 프린트를 해서 잘라서 원고지에 붙인 다음에 다시 인쇄 판 떠가지고 그걸로 찍어내는. 그 시절. 근데 이 작품이 원래는 초기에 연재될 때 이제 그 일본에서 연재될 때 초기 종영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농구 만화라는 게 절대 필패야.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만화인데 어쨌든 이노우에가 자기가 농구 만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는 다 아니까 얘기하면 능남이랑 연습 경기 하는 데까지 끌고 간 거야. 농구로서만. 근데 딱 끌고 갔는데 인기가 너무 없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서 편집자가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필승하는 게 있잖아요. 학원 폭력물. 그거를 좀 섞을 거냐. 그래서 변화가 있었죠. 섞어서 등장. 그때 송태섭 정대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이죠, 솔직히. 원래는 정대만 롤이 원래는 한국 이름은 다 해도 되죠. 양호열이 원래 정대만 롤이에요. 원래 스토리에는. 근데 그거를 그때 이게 작가들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노우에가 그때 받아들였어.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소화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학교 폭력물을 안 그릴 거야라고 하고 농구 만화로 끝낼 거야라고 했으면 몇 권 더 못 가고 종영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편집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편집자라는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만화 하던 사람이니까 작가보다 훨씬 더 이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소화해내고 그걸 극적으로 소화해내서 마지막에 그걸 드라마로 쫙 끌어올려서 마지막 대사가 선생님 농구가 다시 하고 싶어요. 그 대사잖아. 딱 그리고 나서 그때 엄청 인기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거야. 이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농구로 다시 한번 승부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거지.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 작가가. 그러니까 농구 상승 기류를 탄 거지. 그러니까 농구 만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지. 아 그래, 네가 원하면은 서울대 가줄게. 선택한 거야. 서울대 가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거를 싸움에 그러니까 둘이 격투 느낌으로 싸움에 좀 더 매몰돼서 작품을 이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툭툭 치는 건 그냥 조금 나오고 이걸 어떻게 드라마로 엮을 건가를 젊은 이노우에라는 작가가 엄청 고민했을 거야 이 당시에. 저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일단 첫 번째 눈물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 내가 만든 작품이 곤조가 있으니까. 대단하죠. 쓰레기란 말인가 아무도 안 본단 말인가라는 상황에서 남이 던져주는 걸 그걸 소화해내는데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진지하게 부여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궤도로 간다는 게 아니, 그래서 같이 성장한 거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느껴져 있어. 그러니까 고저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저게 사실은 엄청 유명한 얘기고 그쵸. 그 분위기가 다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초반이 완전 달라요. 나중이랑. 확실히 다르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여기가 연애에 미쳐 있는 애고 맞아. 결국에는 수미상관으로 잘 마무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서 근데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건지 같이 이거를 공부를 한 건지는. 근데 나는 공부했다고 봐. 그러니까 근데 공부는 했대 어느 정도 소양은 있었던 거지.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준비된 상태에서 되게 좋은 스타트를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도 성장하면서 잘 마무리한 건데 그런 면에서 뭐 소연이와의 관계, 그 싸움질하는 것들, 그 초반 장면들이 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크게 봤을 때는 되게 정신이 없어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거 산만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구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싸움 얘기를 하고 연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농구 얘기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쨌건 이게 재능인지 그것이 잘 이렇게 스스로 승화를 한 건지 했지만 모르겠지만은 되게 정말 잘 소화를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요. 본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리얼이란 작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얼이란 작품에 보면은 토가와 키요하루라고 한국인 내 일본 이름 못 외워서. 근데 그 캐릭터가 누구냐면 이제 굉장히 잘생기고 원래 육상하다가 다리 다쳐서 맞아. 근데 약간 라이벌처럼 나오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걔가 서태웅의 원래 롤 모델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슬램덩크 주인공도 처음에 기획서에 보면 서태웅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편집자가 이런 캐릭터는 감정이입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져오라 해서 강백호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리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슬램덩크에서 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이노우의 입장에서는 이 리얼에 나오는 토가 키요하루 같은 캐릭터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극복이 돼. 실력도 있고 자기 혼자 내가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혼자 화도 냈다가 근데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 나 혼자 성장하고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땐 이노우에라는 원래 사람이랑 굉장히 흡사한 원래 만화 캐릭터는 자기를 닮잖아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로 만약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거든요. 서태웅은 외부적인 영향도 많지만 보면 항상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안 근데 그런 캐릭터가 슬램덩크 주인공이었으면 재미없었을 거지만 어쨌든 이땐 제가 느낀 거는 이노우에가 진짜 슬램덩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농구 이야기는 이런 서태웅이나 키오하루 같은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나가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이노우의 본인 캐릭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서 갔을 것 같다. 본인 투영을 나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인터뷰집이나 뭐 그런 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뉘앙스는 확실히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다 그거를 보긴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마침 그 작가 얘기를 하니까는 얘기를 꺼내 보자면은 슬램덩크를 할 때와 저는 그 중간에 베가본드가 있긴 하지만은 리얼을 할 때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되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완전 다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서태웅이 됐건 강백호가 됐건 그 캐릭터가 투영되는 건 당연히 이제 작가님 인수 작가님 말처럼 그게 맞지. 근데 이제 좀 더 멀찍이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개그감이라던가 진지함이라던가 완전 태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훌륭한 어른이 돼 있잖아. 작가로서 진짜 리얼을 봤을 때 그런 거는 되게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아. 진짜 재밌고. 왜냐면 청경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뭐 슬램덩크 같은 거 하나 하고 나면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온갖 부와 명예를 다 얻는단 평생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굳이 만화도 안 해도 돼.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나루토 작가만 해도 그분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는 게 뭐냐 그냥 나루토만 계속 하고 있어요. 보루토 하고 있고 아들 그렇잖아. 그런 면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랑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저는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근데 이런 거 있어. 베가본드를 보면서 베가본드 혹시 보셨나요? 나 봤어요. 봤죠. 다 봤죠. 저만 안 나도 봤네요. 보고. 근데 베가본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베가본드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당연히 재밌게 보지만은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엄청 나르시스트야. 아 맞아요. 엄청 푹 빠져 있어 자기를 엄청 좋아해.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은 그 뭐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베가본드 같은 만화는. 왜냐면은 약간 그 베가본드 무사시 자체가 그런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태웅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태웅과 아까 그 리얼의 그 키오하루의 극단 형태예요. 무사시는 몰라 약간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 근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좀 불편해. 너무 주변에 피해도 많이 끼치고 지 맘대로 있는 데다가 그리고 거의 베가본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행본 맨 뒤에 항상 작가의 말이 있어요. 그 작가의 말 보면 어떠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약간 횡설수설. 뭔가 철학적이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막 나는 갑자기 어쨌다. 시조를. 그러면서 약간 상태 안 좋으신데. 근데 그래서 특히 뒤로 갈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리얼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게 저도 모르겠지만 장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나르시스트잖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작업하는 좋은 작가란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리얼을 하면서 리얼은 그 기본적으로 만화 주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장애인이 등장하는 거는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되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매체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법이야 약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루면 안 돼. 장애인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을 다룬다는 건 되게 사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같이 그래서 장애인 그쪽 뭐 농구 협회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뭐 시나리오 쓰거나 이럴 때 같이 뭔가 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하고 본인이 장애인 농구 대회 한국까지 찾아와서 자료조사하고 가고 맞아요. 유명하죠. 사인하고 막 고깃집에서 만나고.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분이 이런 거잖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계속 슬램덩크 2부 3부 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그래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작은 어쨌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사회 환원적인 그런 태도로 리얼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냥 그걸 하기만 해도 뭐가 있냐면은 끊임없이 약자와 내가 아닌
사회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 네. 그게 뭐냐? 베가본드를 하건 다른 만화를 하고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계속 여기 하나의 축이 그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런 면에서 아 이분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좀 성장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작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도. 그런 면에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에서 슬램덩크랑 리얼이랑 베가본드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완전 너무 달라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사람이 그린 건가? 그러니까 아까는 그 이제 서사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성장한 지점이잖아요. 근데 작가로서도 와 이게 같은 사람이 한 건가 싶은 생각인데 점점 이제 개그 코드가 빠지긴 하지. 근데 점점 개그 코드가 빠지긴 하는데 있긴 있지만. 있긴 있죠. 근데 이 슬램덩크가 저 요즘도 제가 연구를 해볼 때 굉장히 잘한다고 싶은 게 뭐냐면 굉장히 진지한 얘기인데 보면은 한 두세 페이지 안에 꼭 개그 컷이 나와요. 꼭 항상 여우 이 새끼. 분위기 고릴라. 환기 그러니까 시키는 그때마다 경우 이제 있죠. 서 계속 치고. SD 캐릭터가 된 강백호랑 옆에 뭐 정대만 이런 캐릭터들이 채치순 잘 그런 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분위기 환기를 시키는데 이게 작품을 보는 작가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만 몰입하지 않게 만드는 재미 그거를 계속 리듬을 만들면서 작품을 이어가다가 중요한 장면을 엄청 크게 그려.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는 좀 그래도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 예를 들어서 능남이랑 연습 경기 할 때 보면은 강백호가 레이업 슛 성공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 보면은 크게는 그리는데 화면을 절반 이상 양 페이지에서 절반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되게 나름 더 자기 안에 뭐 그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 뭔가 이걸 더 크게 그리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절제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왕전이나 풍전전중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출판 만화 때는 항상 중간에 그 출판 만화 이 선이 뭐지 중간에 생기는 접지? 접지. 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검은색 선이 생기잖아요. 이게 어떤 벽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산왕전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최치수가 이제 신현철한테 막 당하다가 이제 다 뛰어넘고 나서 슬램덩크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때 보면은 슬램덩크 하는 최치수의 장면이 그 페이지를 넘어가 있어. 그리고 서태웅이 정우성을 뛰어넘는 장면도 보면은 그 중간 접지되는 페이지를 넘어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걸 알아요. 자체를 뛰어넘어서 더 크게 그리고.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와서도 굉장히 유효한 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화 기본 문법이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때 이 사람이 뭔가 더 뛰어넘었을 것 같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뭔가 주저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연출적으로도 약간 풍전전중 가면 그때부터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약간 아니, 홈통이나 이런 칸 같은 걸 그냥 부시고 있는 느낌. 그냥 진짜 그냥 그렇지 않아요? 약간 뒤로 갈수록 그냥 그런 거를 뭐 생각하면서 연출하시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걸 부시면서 진짜 아니, 그치 완전히 의도적이고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는데 그걸 아까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그 얘기만 우선 좀 덧붙이면 그거는 되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거를 좀 봤던 여러 가지 감흥이 좀 있었는데 연출적으로는 그 처음에 이제 절제는 아니었어 그게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도된 거지.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1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딱 1권이랑 24권 가져왔는데 이게 2002년판 완전판이에요. 지금은 없는. 근데 이제 이거 책 내는 것도 좀 불만이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너무 많아 종류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펼친 페이지 컷 당연히 없고 그리고 뭐 한 페이지 큰 컷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칸 안에 있고 이런 절제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자신감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도치 않은 절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 연출에 대한 태도는 꽤나 약간 완성돼 있어 1권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균형은 세팅됐다. 균형은. 그러니까 점점 더 유려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이해도가 높아진 거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열고 어디서 닫고. 칸을 그리고 혹은 어디서 그렇죠. 최소한의 이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권부터 재밌는 거야. 전 놀란 게 뭐냐면 1권부터 재밌었어. 그렇잖아요. 저도.
아 되게 놀랐어. 그래서 재밌어. 그냥 추억 보정으로 재밌지 않았을까 1권은 점점 재밌어지고. 근데 저 1권을 봤는데 1권부터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 근데 봤더니 1권부터 조금은 완성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칸에 대한 태도 특히 왜냐면 칸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풍선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했는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림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잖아. 네. 너무너무 강해요. 작화에 대한 그게 만화가 이를 게을리할 정도야. 그림 그림이 너무 그림으로 좋아서. 그림을 하셨어. 판다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미술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전시 네.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걸개 그림 같은 걸 그리니까 그리고 뭐 병풍 만들고 막. 그렇죠. 그 병풍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한 일본의 어떤 전통 문화인데 그거를 만화가가 한 건 처음인가? 아마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동양화처럼 붓을 많이 쓰니까 배가 본다면서 이제 또 붓으로 이제 다 그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1권 초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작화인데 이 작화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 강한데도 아직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몇몇 장면에서는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화력이 딸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건 2권인가 그랬는데 변덕규의 뒷모습이라던가 이런 딱 그 어떤 한 사람이 서 있거나 얼굴을 보여줬는데 딱 그거 보자마자 멋있어야 되는데 멋있지가 않아. 근데 아마 그것도 아는 거지. 근데 점점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늘어가는 거를. 그리고 엄청 연습했더라고. 그래서 1권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 보면 되게 비금, 사선 이런 것들로 막 채워놨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느낌을 내려고.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게 자기가 아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정대만이 그렇게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링밖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니 그리고 그 거길 밑에 모르는 남자지. 그러면서 카메라가 밑에서 쳐다보는 장면 있잖아. 땀 흘리면서 이렇게 딱 그거 살짝 딱 내려다보면서 막 이렇게 성공하고. 그치 그런 작화 난 그런-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그치. 근데 그 장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이 1권이나 2권 때 하면 못 그려. 왜냐면은 뭐 턱의 라인이나 이런 구도를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 실제로 못 그려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채치수가 덩크하는 장면이나 이런 데서 이게 카메라가 밑에서 우러러 보면은 턱 라인이나 이런 어깨 라인, 목 라인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게 좀 이제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절제였다. 그러니까 작화가 더 크게 그리고 싶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할까? 아직은? 그런 면이 있었던 건 맞아요.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아까 그 반만 한다는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슬램덩크 양면 펼쳐서 보는 페이지 연출을 할 때 두 페이지 그냥 다 쓰는 경우가 있고 가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은데 양면 페이지 펼쳐서 하는 거는 거의 약간 경기 시작하거나 뭔가 좀 이제 뭔가 이거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임팩트. 경우인 경우가 많고 맞아요. 이 가로로 잘라서 양 페이지를 하는 경우에는 뭔가 경기 흐름을 빨리빨리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양면으로 그렇게 딱 해버리면 다 써버리면 한 페이지를 넘겨야지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위에 가로로 딱 가니까 이제 시선만 바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 맞아요. 다음 맞아요. 경기의 흐름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약간 속도 조절을 엄청 잘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그렇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맞아요. 진짜 그 완급 조절 면에서는 그런 칸을 가로로 네, 컷을 진짜 자르거나 너무 잘 나눈다.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고 약간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물이고 되게 빠른 짧잖아요. 경기 시간이 짧은데 이제 또 내용이 많고 이렇게 되게 초단위로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만화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는 이게 휙 지나가 버리지만 이제 만화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충분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볼 수 있지만 또 작가님 나름대로 완급대로 약간 그걸 동시성을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겹쳐서 그러니까 하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그게 그 칸 연출이나 그런 겹쳐져 있는 그런 여러 연출에서 되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점이죠, 정점. 만화 미학의 정점. 네. 이 사람이 연출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림도 굉장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충실하게 그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기존의 열혈물 문법 굉장히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에 특히 더 그렇지. 그 뒤에 가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중요한 설명은 관객들이 다 해주고 있어. 네. 안경 선배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독자들은 어차피 정보만 주면 되니까 독자들한테 그 안경 선배나 기자 뭐, 남경태, 맞아. 경태 그쵸. 누나, 누나들이 누군가가 그리고 해주고 있어. 호열이랑 엑스트라들. 맞아. 뭐 중요한 소열이 얘기. 진짜 뭐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더 파이팅 봐도 그렇잖아. 관객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 너무 하고 있어. 싸우는 애들은 이러면서 정신 막.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쓰고 연출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고의 만화. 그러니까 그 연출이 굉장히 빠른데 그 빠른 연출 중에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관객들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다음 이렇게 해서 넘기면서 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은 진짜 산왕전이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말해 뭐해 네, 수준입니다. 엑기스가 다 담겨 있어. 맞아. 근데 그 얘기 잘하셨는데 이게 참 그래서 되게 이거는 다시 할 수 없어 이노우에 타케이코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권부터 2권까지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작품과 작가가 아시겠지만 이런 개그를 할 수가 없어 이제. 맞아. 실없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자 고릴라 덩크. 그래. 뭐 파리채, 두목 원숭이. 파리채 뭐 이런 거 어떻게 말이 안 파리채 돼. 블로킹. 말이야 나 너무 이렇게 웃겼나면서 계속 웃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적절하고 웃긴 게 고릴라 뭐냐면은 웃겨. 계속 박치기 해. 맞아. 안 선생님한테 박치기 어. 하고 뭐 하는데 박치기 하고. 근데 어쨌건 근데 웃긴 아시겠지만 근데 뭐냐면은 이 작가가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결국 성질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림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만화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한 거지만 이것이 왜 만화여야 하는가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만화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슬램덩크.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임 작가님도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 이야기는 뭐가 없어요. 그렇잖아. 농구하고 연애하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미지가 있는 예술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당연한 거지만 그림, 연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버무리나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스티븐 스필버거가 연출하는 거랑 마이클 베이가 연출하는 거랑 완전 다를 거 아니야. 뺨! 그렇잖아. 아니 트랜스포머랑 신들 리스트랑 같냐고. 그렇잖아. 심지어 블록버스터 드라이공을 갖다 놔도 그런 면에서 그게 뭐냐 연출이 중요한 건데 그 연출은 그 매체의 미학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노에 타케이코가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이미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저도. 그러니까 슬램덩크는 이미지와 연출이 훌륭한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화에서 이야기보단 그런 면에서 점점 알게 된 거야. 말이 필요 없구나. 보여줘야 되는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이게 만화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이미지로 직접적인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미지로 경험을 통해서 그 이입을 하게 되는 매체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화가 몰입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와키 투지 얘기할 때도 뭔가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근데 슬램덩크도 그거 되게 많잖아. 엄청 많죠. 갑자기 시간이 느려져. 그러다가 엄청 빨리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연출을 너무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잘 전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작가가 이제 성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적당히 개구지고 적당히 순수하고 적당히 만화에 대한 욕구도 많고 욕심도 있는 그때 1권 때와 점점 이걸 해가면서 성장 자기도 하고 알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만화 하고 싶어 혹은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를 점점 알아갔을 거란 말이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 작가는 그랬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나중에는 알게 된 거지. 점점 이건 필요 없구나. 그래서 딱 자기가 필요할 때 이거를 끝내고 안 한 게 이해가 가. 베가본드와 리얼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너무나 엄청난 거대한 황금 오리알을 낳는 황금을 낳는 오리라고 이 슬램덩크는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하고 있었잖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리얼이나 베가본드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 사람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미쳐있는 사람이거든. 맞아. 사실 그게 아시겠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딱 안 거지. 나는 이 슬램덩크는 난 여기까지야. 바뀐 거야 사람이. 그래서 연출도 바뀌었는데 진짜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좋았던 건 그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같이 성장한 거를 만끽했다. 정말 대단한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아쉽죠.
왜 그 수많은 떡밥을 그 지하개별 마성지 김판석 그 그런 아직도 논란이야. 그러니까 왜 죽어도 게다가 논란일걸요. 게다가 그거 있잖아. 처음에 딱 왔을 때 눈빛 교환하면서 저 팀은 누구래? 오 저 팀은 그래 누구래 하면서 그래 뭐 차라리 산안공군 그래도 애들이 나오기라도 했지.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나오고 어, 너무 궁금한데 이대로 끝이야. 근데 새로 나온 거에도 그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카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정대만이 제대로 컸으면 마성지가 될 것이고 뭐 그래. 이런 얘기 아직도 하고 있어. 맞아. 아, 근데 이게 이번에 극장판 나오게 된 게 게임 때문인 거 아세요? 진짜. 아, 그래요? 그 그거는 몰랐어. 얘기를 잠깐 쉬고 네. 와서 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